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12명 정도 계시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이제 코앤넷이라고 하는 거.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비전 트랜스포머에서 나온 논문에서 발췌한 건데, 어, JFT 프리트레이닝 샘플 사이즈가 좀 작을 때는 이 회색선. 소리가 갑자기 안 들리는데? 현재 목소리가? 네, 잠시만요. 들리시나요? 네, 지금 잘 네. 들립니다. 네, 나 이거 참 녹화하기로 하지 않았나? 그래서 올리기로. 네, 네, 지금 지금 녹화되고 있는 녹화하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오케이, 네, 오케이. 그래서 JFT 프리트레이닝 사이즈에 따라서 이 이미지 셋이 작을 때는 오히려 트랜스포머보다 그 컨볼루션으로만 이루어진 레지넷 계열들의 그 모델들이 더 좋은 성능을 보였고, 트랜스포머 같은 계열은 소타를 달성했지만 이렇게 이미지 큰 데이터 셋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볼수록 있는 게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모델 캐패시티가 크다고 볼 수 있고, 컨볼루션 같은 경우는 자기가 보지 못한 이미지들에 대해서 잘 분별을 함으로 이 그 그 트레이닝 셋이 작을 때 더 잘 학습됐으므로 제너럴리제이션 관점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각각의 장점을 잘 섞어서 컨볼루션과 셀프 어텐션을 잘 섞었을 때 어떻게 그 모든 데이터 셋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을지 이 논문의 저자들은 찾아보려고 했고요. 그렇다면 이제 컨볼루션과 어텐션의 각각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컨볼루션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와 같은 수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뎁스 와이즈 컨볼루션을 주로 다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수식을 살펴보면 이제 i랑 j가 각각의 이제 포지션을 나타내요. 그래서 어 다음 레이어의 i 포지션에 있는 데이터는 그 웨이트와 그 인풋 j 포지션을 이제 고부를 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컨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 근처에 있는 네이버링 피처들에 있는 웨이트와 피처와 웨이트만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는 거고,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앞에 큰 덩어리들을 이 컨버전의 웨이트라고 볼 수 있고, 첫 번째로 볼 것이 이 앞에 컨버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링 피처들만 가지고 그 다음 레이어의 그 피처를 결정했는데, 어텐션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웨이트 같은 경우에도 컨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정된 값을 사용을 했는데, 어텐션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인풋에 따라서 그 웨이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컨버전 레이어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은 음,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이 이제 WIJ가 그 인풋에 이제 인디펜던트한 파라미터로 이제 결정이 되고, 그리고 이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그 상대적인 위치만 그 자기 포지션의 상대적인 위치만 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에서 그 각 픽셀 간의 전체적인 위치에서 그 각색 픽셀 덩어리들이 어디에 존재하든지 간에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버전 레이의 특징으로 이제 트랜슬레이션 이퀴밸런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에 상관없이 같은 결과를 주기 때문에 제너럴리제이션 관점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고요. 어텐션 레이어를 살펴보기 전에 대략적으로 이제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어텐션 레이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어텐션 중에서 셀프 어텐션만 사용을 했는데 이 데이터를 이제 쿼리, 키, 밸류 이 세 그룹으로 나누게 되고 이 각각의 똑같은 데이터 셋에서 웨이트를 곱을 해서 쿼리를 만들고 또 키용 웨이트를 곱해서 키를 만들고 밸류용 웨이트를 곱해서 밸류를 만들게 되고요. 자신에서 나온 쿼리와 키를 다 프로덕트로 해서 웨이트 매트릭스를 만든 다음에 이 중에서 이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어떤 포지션의 정보가 나와 가장 연관이 깊을지 예측을 해서 새로운 웨이트를 만들어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처음에 구했던 밸류와 그 웨이트를 곱해서 다 프로덕트로 최종적인 다음 레이어의 값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이 수식에서 표현되는 이 위쪽 부분이 이제 위에 다 프로덕트를 만드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소프트맥스를 하는 부분이 이쪽 매트릭스 B를 만드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모든 영역의 그 모든 위치에 다 상대적인 모든 위치와 자신과 이제 곱을 해서 더하는 값이 최종적인 다음 위치의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텐션 레이어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이 컨볼루션의 웨이트 영역에 해당되는 이 AIJ라는 값이 인풋에 따라서 계속 변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컨볼루션에서는 보지 못했던 복잡한 패턴들을 잘 찾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 레벨에서 뭔가 특징을 뽑아낼 때 좋은 기능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점이 이제 글로벌 리세션 필드로 뭔가 그 컨버루션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작은 영역에 대해서만 관찰을 하기 때문에 잘 찾지 못했던 거를 글로벌 영역에서도 이제 관찰하기 때문에 뭔가 컨텍스츄얼한 뭔가 인포메이션을 더 잘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버루션 레이어가 어텐션 레이어의 특징을 표로 정리를 해보면은 트랜슬레이션 이퀴밸런시 같은 경우에는 컨버루션이 더 좋은 장점이 있고 그리고 웨이트가 인풋 애더티브하고 또 글로벌적으로 필드적으로 뭔가 데이터를 받는 거는 셀프 어텐션을 기능을 넣으면은 좋을 것이라고 나누었고요. 그럼 이제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저자들은 이제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모델을 어떻게 선정할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컨볼루션과 앞에서 봤던 컨볼루션과 셀프 어텐션을 섞어가지고 어떤 한 베이직한 블럭을 만들 것이고 두 번째로 그 베이직한 블럭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잘 섞어서 잘 쌓아가지고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눴고요. 여기 논문에서 제시하는 거는 이제 릴레이티브 어텐션 요 수식으로 표현되는 릴레이티브 어텐션이고 그리고 어떻게 쌓을지는 이제 다운 샘플링을 사용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베이직한 블럭인 이제 릴레이티브 어텐션이 어떻게 결정되냐면은 여기서 수식을 보게 되면은 앞에 그 셀프 어텐션에서 그 컨볼루션에서 사용됐던 웨이트가 이렇게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기존에는 이 웨이트를 구할 때 그 소프트맥스를 구하기 전에 자신의 위치에 곱만 하고선 상대적인 위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뭔가 상대적인 위치를 고려하는 WIJ를 넣어가지고 웨이트를 넣어가지고 어, 얼마나 이 I랑 J랑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 웨이트 값이 다른 웨이트 값을 넣어서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른 K 번째 영역에서도 다 이 값을 구한 다음에 이걸 소프트맥스에서 이 상대적인 위치가 포함된 웨이트가 결정이 되고 그 웨이트랑 그 인풋이랑 곱을 해가지고 어 이제 릴레이티브 어텐션 블럭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웨이트 A를 구하는 부분까지는 동일하고 여기다가 포지션 정보인 이제 어 위치가 이제 좌측으로 W만큼 차이가 날 수도 있고 I랑 J랑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또 W만큼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이 EWI 바이 또 EH 바이 I라는
그 웨이트 매트릭스를 학습할 수 있는 매트릭스를 만들게 되고요. 이거를 여기 A에다가 더해준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구할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 이제 먼저 소프트맥스를 다 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포지션 정보를 넣어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WI 프리를 사용을 해서 이 소프트맥스를 하기 전에 포지션 정보를 먼저 넣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이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그 논문에 부족했는데 이 상대적인 위치의 정보를 알려주는 WIJ를 이 소프트맥스를 하기 전에 넣을 것인가 아니면 한 이후에 더해서 웨이트로 사용할 것인가로 이제 풀이랑 포스트로 나왔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일단 포스트는 사용하지 않고 이 소프트맥스를 사용하기 전에 상대적인 위치 값을 집어넣어서 Y 풀이만 사용하였다라고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컨볼루션 블락의 기본 이 코엔넷의 이제 기본 블락이 릴레이티브 어테이션이라는 걸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그 W 웨이트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값 다 가지고 그러면 이제 좀 글로벌 어텐션 그 좀 멀어지는 리셉티브 필드에서 좀 멀어지는 애들은 다 그냥 0을 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기본적인 블락을 하나 만들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쌓을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자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이제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일반 이제 컨버전에서 사용하는 계속 이제 너무 그대로 스태킹을 하기에는 너무 연산량이 많기 때문에 이 사이즈들을 줄이기 위해서 다운 샘플링을 사용할 것인가 뭔가 그 이미지의 위드스와 헤이트를 줄이고 채널의 깊이를 늘리면서 그 피처들을 점점 뽑아내는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은 앞에서 이제 어텐션의 결국 연산량이 많은 부분은 그렇게 글로벌하게 많이 보기 때문에 전체 영역을 다 보기 때문에 연산할 게 많고 뭔가 소프트웨어도 할 게 많고 그런 것들이 되게 단점인데 그렇다면 이제 어텐션 레이어의 그 영역을 좀 더 줄이게 되면은 계산량이 확실히 더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어 저자들이 이제 TPU를 사용했는데 TPU에서 어쨌든 글로벌 영역에서 어, 계산을 하게 되면은 순차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서 메모리를 접근하기가 간편한데 이렇게 로컬 에어리어로 하게 되니까 그 메모리 액세스 패턴이 완전 더 엉망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렇게 리스트릭트 어테이션을 하는 것이 더 성능이 더 좋지 않게 나왔다. 그래서 사실 그 연산량을 줄이고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이는 것인데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번은 하지 않는 걸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3번으로 생각한 것이 이거 뭔가 그 각각의 레이어 단계에서 이제 논리니어 펑션들이 있는데 논리니어한 펑션들의 그 부분을 이제 삭제를 해서 뭔가 좀 더 리니어 펑션들로 나타내고 그러면은 미리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웨이트 같은 것들을 그렇게 해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초반에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해봤는데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와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다운 샘플링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코엔넷의 구조가 이제 이 그림 같이 보여드리는 거고요. 크게 이제 5단계로 S0, S1, S2, S3, S4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글로벌 플린과 플리 커넥티드 아웃풋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맨 앞에 S0 같은 거 스템 스테이지로 이제 고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컨볼루션 어텐션 레이어를 처음부터 넣을 경우에 이제 이미지 사이즈가 너무 크고 연산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단순한 컨볼루션 레이어로 피처들을 뽑아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S1, S2, S3, S4 스테이지로 다운 샘플링을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각각의 S1, S2, S3, S4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이 실험을 한 게 컨볼루션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앞에서
이 논문에서 제시한 릴레이티브 어텐션 블락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섞어가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컨보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 모바일 앱 버전 2에서 사용되는 이제 MB 컨브 블락을 사용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컨보루션 원바이원 컨보루션으로 채널을 많이 늘린 다음에 3x3 뎁스와이즈 컨보루션을 처리해서 사이트 앤 익스텐션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다시 컨버전 원바이원을 사용해서 채널을 다시 줄이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컨버전 블락이고, 그래서 표현한 게 앞에서 그 네 개의 스테이지를 CCCC라고 하면은 컨버전 4개, 그러니까 아예 릴레이티브 어텐션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일반 컨버전 네트워크로도 실험을 해보고, 그리고 뒤에서부터 하나씩 바꿔본 거죠. 왜냐하면 앞에 쪽 부분은 컨버전이 뭔가 특성을 잘 찾을 것이고 연산량도 더 적을 것이니까 앞에는 컨버전으로 항상 두고, 맨 뒤에부터 하나씩 그 릴레이티브 트랜스레이터로 릴레이티브 어텐션 블락으로 하나씩 치환을 해보면서 그리고 이 VIT 릴레이티브는 전부 다 이제 그 릴레이티브 어텐션 블락으로 다 한 것이고, 이게 다섯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처음에 이 저자들이 이제 비교를 하려고 했던 게,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제너럴리제이션이 관점에서 더 좋을 것이다. 그리고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캐패시티 관점에서 좋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였으므로,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각각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너럴리제이션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하냐면은, 이미지넷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시켰을 때 이제 각각이 학습되면서 로스 값이 나올 것이잖아요. 근데 로스 값 대비해서 이 어큐런시가 얼마나 많이 로스 값이랑 어큐런시랑 얼마나 많이 비슷할 것인가. 만약 로스는 많이 줄어들어서 트레이닝 셋에서는 좋게 나왔는데 어큐런시는 많이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이제 자기가 보지 못한 이미지에 대해서 잘 학습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제너럴리제이션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 반대는 이제 반대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해봤을 때 성능 그 트레이닝 로스와 이벨루션 어큐러시를 비교해봤을 때 가장 값이 비슷한 거는 이제 모두 다 컨버루션으로 된 거, 그리고 가장 좋지 않은 것은 그 트랜스포머였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그 앞에서 봤던 것처럼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죠. 왜냐하면 컨버루션 같은 경우에는 제너레이션 관점에서 더 좋다고 했으니까 컨버루션을 더 늘릴수록 더 좋은 결과를 보였고요. 근데 이제 JFT라는 3억 개짜리 이미지를 넣어서 트레이닝을 시켰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릴레이티브 어텐션 블락을 많이 넣을수록 글로벌한 영역을 많이 보게 되니까 그 성능이 더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앞에 컨볼루션을 하나나 두 개 넣은 블락이 비전 그 릴레이티브 어텐션 블락만 넣은 것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 그래서 여기서 분석을 하기에는 뭔가 그 로우 레벨 이미지를 가지고 로우 레벨 이미지 가지고 피처를 뽑아낼 때는 컨볼루션 블락이 그 고정되어 있는 웨이트, 그 작은 영역의 웨이트의 리셉션 에어리어를 가지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피처를 추출하는 게 더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하였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너럴리제이션 관점과 캐패시티 관점에서 비교를 해봤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은 이 CCTT 또는 CTTT,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이고, 캐패시티 관점에서 이 두 개의 성능이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이 두 개 간의 어떤 거를 최종 모델로 선택할지가 이제 관점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제시한 거는 트랜스퍼빌리티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이 테스트는 어떤 테스트냐면은 이제 JFT에서 이제 프리트레인 된 모델을 가지고 이제 이미지넷을 30표 정도 이제 프리트레이닝 된 거 가지고 30표 정도 돌렸을 때
최종적으로 어떤 네트워크가 더 학습이 더 잘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 JFT에서 학습된 결과를 더 잘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CCTT로 지정한 블럭이 CTTT보다 더 좋은 어큐러시를 보였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코인넷에서 제시한 방식은 이제 앞에는 컨버전 MB 컨브 블럭 2개, 그리고 뒤에는 릴레이티브 어텐션으로 구현된 이제 블럭 2개 이렇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모델에 관한 설명이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럼 다음으로 이제 실험과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실험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여기에서 제안하는 코엔넷 모델 패밀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코엔넷 0부터 코엔넷 4까지 S2 스테이지와 S3 스테이지의 그 뎁스 부분을 이제 좀 늘려가면서 모델을 설계를 했고요. 스테이지 S1부터 S4까지는 이제 갈수록 채널을 2배씩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S0, 스템 스테이지인 S0의 경우에는 S1의 그 채널 디멘션보다 작거나 또는 같게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의 뎁스를 이제 증가시킬 때는 그러니까 코엔넷 0부터 코엔넷 4까지 이렇게 늘릴수록 더 큰 모델에 대해서 설계를 해줄 때는 S0, S1, S4를 제외한 2, 3 스테이지에 대해서만 이제 그 스케일을 해주는 방식으로 설계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실험은 다른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는 실험을 진행하지 않았고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만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데이터셋을 크게 이제 그 데이터셋의 크기에 따라서 이미진의 1K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이미진의 21K 그리고 제일 큰 JFT 이렇게 세 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실험 방법은 각 데이터셋에 대해서 먼저 그 224 by 224 레졸루션으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을 해줬고요. 그리고 성능을 낼 때는 이미진의 1K에 대한 그 어큐러시를 내주기 때문에 파인 튜닝을 이제 진행을 해줬습니다. 30회 폭 동안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해줬고 프리트레이닝 할 때 레졸루션이 224와 다른 레졸루션에 대한 성능을 낼 때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이런 식으로 30회 폭씩 파인 튜닝을 해주는 방식을 채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미진의 1K 레졸루션 224 by 224에 대한 성능에 대해서만 굳이 파인 튜닝을 추가적으로 해주지 않고 프리트레이닝한 모델에서 바로 성능을 뽑아서 리포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랜더 어그먼트랑 믹스업 그리고 레귤러라이제이션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을 했다고 하고 어펜딕스에 이렇게 여기서 사용한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다 상세하게 리포트를 해놔서 그리고 코드도 깃허브에 잘 올라가 있기 때문에 리프로듀스 하는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미지넷 1K랑 21K에 대한 실험 부분을 먼저 보면 여기서 저자들이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 코엔넷 3에 대해서 이미지넷 탑원 어큐러시 프리트레인은 이미지넷 1K로 했을 때에 대한 성능을 86.0까지 낼 수 있었다. 근데 이것이 기존의 그 이미지넷 1K 프리트레이닝 셋에서 좋은 성능을 내고 있었던 컨볼루션 패밀리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피션트넷 V2 라지, 뭐 NFnet F3, NFnet F5와 그 파라미터 수와 플롭 수 측면에서 더 나은 그런 트레이드오프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같은 성능을 내고 있는 NFnet F5와 비교를 했을 때 그 파라미터 수와 플롭 수 측면에서 더 효율적으로 작동을 하는 것을 확인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한 부분을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요. 피겨 2는 먼저 이미지는 1K 프리트레이닝 세팅에 대한 스케일러빌리티 비교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존의 스케일러빌리티 측면에서 강점을 나타내는 트랜스포머들과 비교를 했을 때 훨씬 더 이제 플롭 수가 늘어날수록 더 타번 어큐러시가 많이 잘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미진의 21K 프리트레이닝 세팅에 대해서도 다른 VIT 모델들과 비교를 했는데, 그때 이제 언급을 하는 것이 코엔넷 4 프리트레이닝에 렌더 오그멘트를 적용하고 에폭을 150까지 이제 늘려서 프리트레이닝 했을 때 88.56까지 그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었는데, 이 성능은 기존의 VIT 휴지 H14 JFT에서 프리트레이닝을 한 모델의 88.55와 이제 대등한 정도의 성능을 내는 것이고, 이 VIT H JFT 프리트레이닝 모델의 경우에는 코엔넷 앞서 코엔넷 4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2.3배 더 큰 VIT 모델이며 23배 더 큰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 2.2배 더 트레이닝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코엔넷은 더 훨씬 학습 측면에서 효율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JFT 프리트레이닝 세팅에 대한 실험인데요. 여기에서 코엔넷 4.5와 NFnet F4 플러스 부분을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NFnet F4 플러스와 그 컴패러블한 성능을 내고 있는 코엔넷 4를 비교해 봤을 때 파라미터 수, 플롭 수, 그리고 이거는 트레이닝 타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비교했을 때 거의 이제 트레이닝 타임도 2배 가까이 적은 트레이닝 타임을 내고 있고, 파라미터 수도 거의 2배 정도 적은 파라미터 수로 대등 컴패러블한 성능을 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타임을 이제 NFnet F4 플러스와 같게 맞춰줬을 경우에는 89.77로 크게 성능을 상회하는 거를 확인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밑에 이제 VIT G와 이제 비교를 한 경우는 이제 위쪽 두 블럭은 JFT 300밀리언 데이터셋으로 프리트레이닝 한 건데, 밑에 거는 그것보다 더 큰 JFT 3빌리언 셋으로 프리트레이닝을 했을 때 결과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VIT G14 이 모델보다 훨씬 더 트레이닝 타임, 플롭 수, 파라미터 수 측면에서 더 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일한 성능을 냈고요. 그리고 트레이닝 타임도 여전히 적은 상태에서 타번 어큐러시는 90.88까지 끌어올리면서 소타를 달성을 했다고 리포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블레이션 부분에서는 먼저 렐러티브 어텐션 부분을 이제 어블레이션을 해주고 있는데, 릴레티브 어텐션을 사용을 한 것과 그 자리에 그냥 릴레티브 어텐션이 아닌 스탠다드 어텐션 부분을 적용을 했을 때를 비교를 한 표입니다. 그래서 이미진의 1K에서 프리트레이닝을 했을 때는 릴레이티브 어텐션을 적용을 한 게, 제가 이쪽 분야의 논문이나 실험을 진행을 그렇게 해보질 않아가지고 제가 감이 없긴 한데 0.3이 증가했고 0.4가 증가를 해서 처음에는 이거 그렇게 크게 증가한 게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저자들은 확실하게 증가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증가를 했고, 그리고 이미진의 21K 프리트레이닝 셋에서 이미지의 1K로 파인 튜닝을 했을 때 그때 결과를 담은 것인데, 맨 처음에 이 프리트레이닝 프리시전은 파인 튜닝을 하기 전 모델로 그냥 성능을 냈을 때는 52.8에서 53.0으로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파인 튜닝을 했을 때 그 격차가 0.5로 확실히 더 커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을 하면서 렐러티브 어텐션의 역할이 그 하이어 캐패시티, 그러니까 좀 스케일러빌리티 쪽에서 이제 장점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제너럴라이제이션 측면에서 더 좋은 성능을 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코엔넷 2와 3 모델에 대해서 이제 아키텍처 레이아웃이라고 그 블럭
개수, 그러니까 아키텍처 설계, 아키텍처 디자인에 대한 어블레이션 부분인데요. 먼저 이미지 내 1K 프리트레이닝 세팅에서 보면 이 파란색으로 한 S3 부분이 그 트랜스포머 블락 부분이고 빨간색으로 한 부분이 앰비컨브 블락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맨 위에 코엔넷 2 부분이 6개 앰비컨브 블락, 14개 트랜스포머 블락, 여기가 이제 가장 그 적합한 성능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부분임을 실험적으로 확인했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했던 부분이 이 트랜스포머 블락의 개수를 이제 늘릴수록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이제 다만 그 조건이 앰비컨브 블락이 너무 적은 개수의 앰비컨브 블락으로 가지 않을 경우, 그럴 때까지 이제 트랜스포머 블락을 늘려줬을 경우에는 성능이 꾸준히 오르는 것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이 트랜스포머 블락 12개가 아마 그 경계인 것 같고, 가장 성능이 좋은 딱 그 경계 부분이 트랜스포머 블락 14개, 앰비컨브 블락 6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넷 21K 프리트레이닝, 이미지넷 1K 파인튜닝 세팅에 대해서는 이제 컨볼루션 부분인 앰비컨브 블락을 2개로 줄였을 때 이제 성능을 냈을 때 파인튜닝 했을 때의 성능이 0.2%포인트 낮아졌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컨볼루션 블락이 트랜스퍼러빌리티와 제너럴라이제이션에 있어서 좋은 성능을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텐션 헤드의 디멘션과 그 여기서 사용한 노멀라이제이션 타입에 대한 어블레이션을 진행을 했는데요. 먼저 이제 기존의 디폴트 세팅은 어텐션 헤드 사이즈가 32인데 이거를 64로 늘려줬을 경우 퍼포먼스는 조금 떨어지지만 이제 TPU 상에서 이제 학습 속도나 그런 인퍼런스 속도가 더 늘어났다 라고 하면서 여기는 퀄리티 스피드 트레이드오프를 고려하면서 사용을 해주면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에넷 3나 코에넷 2 모두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부분을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부분으로 바꿔서 어블레이션을 해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컴패러블하게 퍼포먼스를 내지만 TPU 상에서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을 했을 때, 기존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을 했을 때 10에서 20% 더 빠른 것을 확인을 했다라고 이 정도의 어블레이션만 페이퍼에서 리포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페이퍼에서는 이제 컨볼루션과 트랜스포머의 그런 각각의 특성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그 2개의 장점들을 잘 좀 정리를 하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간단하게 좀 직관적으로 그 둘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설계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페이퍼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소타 퍼포먼스를 찍어서 이 페이퍼가 억셉이 되고, 그리고 인용수도 300회가 넘어가는 걸 보니 좀 이쪽에서는 많이 널리 알려진 그런 페이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후속 연구들에서는 실험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클래시피케이션에서만 태스크가 국한이 되어 있고 다운스트림 태스크들에서는 이제 실험들이 하나도 없어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그 발표할 내용은 다 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 기본적으로 JFT 300 밀리언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프라이빗 데이터래 가지고 네, 맞습니다. 좀 그냥 구글이 하면 다 믿어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거 구글만 할 수 있는 실험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한 실험을 그러면 구글만 할 수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음. 그 컨볼루션이랑 그 어블레이션 스터디 중에 컨볼루션이랑 그 어텐션을 피처를 뽑은 다음에 2개 더하거나 뭐 컨캣하거나 이런 실험은 없었네. 네, 그런 실험 딱히 패러렐하게 하는 거. 네네. 그냥 어블레이션도, 네, 어블레이션도 정말 진짜 최소한의 어블레이션만 리포트한 느낌이어서. 그러니까 이게 뭐 제너럴하게 잘 될 거라는 보장이 없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음, 그냥 뭐
그냥 이거 따라하다가 망할 경우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디텍션이나 이런 데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안 실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방법론 관련인 것 같긴 한데 뎁스와이즈 컨볼루션만 본 이유가 파라미터 때문에 그랬었나요? 왜 그랬었죠? 아, 그거 아까 설명 안 드렸는데 뎁스와이즈만 사용한 이유가 결국 그 와이프리 나오는 곳 보여주시겠어요? 여기서 뭔가 이제 릴레이티브 어텐션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 이제 WIJ랑 그리고 이 앞에 XJ를 이제 곱을 더해야 되는데 만약 이 부분이 뎁스와이즈가 아니고 일반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럼 채널까지 정보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연산량이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아마 여기서는 뎁스와이즈만 가지고 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 정도는 이제 뎁스와이즈로 사용하는 것이 뭔가 어텐션의 그 특성과 잘 맞는다 이 정도로만 설명이 돼 있거든요. 네네.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그 실험들 중에 이 W가 어떻게 학습이 되었다 이런 실험은 없었나요? W가 어떻게 W, 학습이 W의 분포 같은 거요. 뭐 네. 비전 트랜스포머에 나온 W 막 그렇게 아, 네, 그 상대적인 위치가 아까 어떻게 되고 막 하는 거. 근데 셀프 어텐션 안에 소프트맥스 안에 들어가는 그 W 학습되는 렐러티브 바이어스예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한 실험도 딱히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진짜 W가 왜 이 성능을 올리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게 아닌가 싶긴 하네요. 가령 극단적으로 어, W를 다 숫자 1로 채웠을 때 성능이 오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뭐 소프트는 해서 성능이 오르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렐러티브 어떤 바이어스를 잘 전달해줘서 오르는 건지 알 수 없는 거긴 하잖아요. 지금 W가 그렇죠,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보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갸우뚱하게 되는 결과이긴 하네요. 그래도 VIT랑 비교한 거 아닌가? 네, 그래서 VIT보다는 성능이 오르는 것이 보이는데 저 W가 정말로 본인들의 의도대로 기능을 해서 오른 건지 아니면 음, 다른 역할을 해서 오른 건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이그젠플로 분석 같은 걸 좀 해봤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각 채널별로 채널이 약간 각 채널이 그러니까 하나의 멀티헤드의 그 헤드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채널별로 어떻게 W가 달라지고 뭐 이런 거 좀 분석하면은 좋았을 텐데. 네, 그러게요. 마이너한 코멘트인데 맨 뒤쪽에 컨클루전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 중에 세 번째. 네네. 여기서 다른 논문에서는 저 디텍션에다가 적용을 해보긴 하더라고요. 그 아, CCTT, CCCT 이런 조합에 따라서 디텍션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보고하는 논문이 이 이후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좀 드는 생각이 저 소프트맥스 안에다가 셀프 어텐션 할 때 소프트맥스 안에다가 다른 정보를 추가를 하는 연구들도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런 것도 뭐 어떤 정보를 넣어주기 위해서 가령 디텍션의 경우에는 IOU 정보를 넣어줌으로써 박스들끼리 또는 어떤 피처들끼리 얼마나 겹치는지에 대한 프라이어 정보를 넣어준다든가 이런 연구들이 요즘 덜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런 연구들도 되게 좋은 연구인 것 같습니다. 하나 질문 있는데 제너럴라이제이션이랑 모델 캐패시티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그 컨볼루션이랑 트랜스포머 성질을 비교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저희가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트레이닝이랑 이밸류에이션 로스의 차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였죠? 네, 자기가 보지 못한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잘 판별할 것인가. 그래서 작은 이미지 셋으로 학습을 했을 때 뭔가 다른 테스트 셋이 왔을 때 얼마나 어큐런시가 잘 나올 것인가. 자기가 예측한 것보다. 여기 테이블이 다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질문 없으시면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